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어떠세요? 부정관 할 때는 몸이 어때요? 무겁고 기분이 나쁘고 처지고.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할 때는 어때요? 기분이 상쾌해지고 어때요? 가벼워져. 그러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역동적 있게 만들어지고 업무의 효과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 부정적인 쪽보다는 호흡법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이 부정관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고 왜 호흡법은 몸을 가볍게 하고 개운하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호흡을 설명할 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긍정적 경험을 갖게 한다. 오케이. 그런 것도 좋은데 여기 칠판을 한번 봐보실래요? 네. 여기 보시면 마음에 세 쌍둥이가 있는데 아까 1교시에도 이야기 나왔었어요. 따라해 볼래요? 마음의 세 쌍둥이. 첫 번째가 뭐예요? 감정. 여기 보셨죠? 두 번째가 뭐죠? 생각. 세 번째가 뭐예요? 갈망. 근데 감정, 생각, 갈망 세 쌍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부정적이 되게 되면 몸이 무거워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저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기업체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감정, 생각, 갈망 이 마음의 세 쌍둥이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으면서 계속 부정적인 것이 되는데 감정은 어때요? 감정은 생각이 뭐예요? 첫 번째 생각이 몸이 더럽다. 근데 우리 사회는요 깨끗한 것을 더 높게 생각하죠. 더러운 것은 뭐예요? 낮게 생각해. 이게 이 사회 가치가 깨끗한 것을 원하는데 나는 더럽다고? 그러면 나는 그 인정을 못 받고 가치가 없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더럽죠. 그러니까 이 몸이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막 역겹고 무겁고 불쾌하죠. 그런데 생각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더럽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깨끗하는 것을 원하죠. 아이가 똥을 방에다 싸면 어떻게 해요? 그냥 치워요. 애 엉덩이 한번 때리고 치우세요. 그 프로이트는 그걸 억압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엄마한테 배우는 것은 억압이다. 엄마한테 배우는 첫 번째는 억압이 돼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예를 든 게 아이가 똥을 방에다 싸고 오줌을 싸면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라고요? 엉덩이를 치고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그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아이가 인식하는 것은 더러움과 깨끗함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보다 더 우리가 어때요? 그 깨끗함의 관념은? 2500년 전이니까 2500배는 우리가 더 강박적으로 우리는 깨끗하죠. 2500년 전하고 우리 세대를 비교해 보면 그 강박증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제가 너무 과장했는지 모르지만 2500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애 엉덩이를 때리면서 억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엄마가
엉덩이를 때려서 더럽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제지를 하는데 나중에는 엄마가 없어도 누가 그걸 하죠? 내 스스로 해요. 이걸 내면화 과정을 또 학습됐다 이런 표현을 써.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엄마가 없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해서 자기 자신한테 더럽다 하지 말라 이렇게 자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건데, 이 명령은 그 프로이트로는 초자아가, 부모의 초자아가 내면화돼서 자기 내면을 이렇게 억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억압을 하면 몸이 긴장을 하고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파오죠. 그런데 이걸 더럽다, 몸은 더럽다, 이건 더럽다라고 계속 부정관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갈망이 세 번째 마음의 갈망인데, 자기는 깨끗한 것을 원하는데 현재 내가 더럽다라고 하면 엄청 힘들죠. 그러면 이건 위협적 상황이에요. 내가 생존의 여부하고 걸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평가에서 내가 못한다고 평가받으면 어때요? 예.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잘하고 싶다는데 상부에서 위 기관에서 못한다고 평가가 나오는 것은 내가 이 회사를 어때야 돼요?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그 위협적 상황이 돼요. 그러면 위협적 상황에서 그 노출될 때를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면역 체계가 깨지면서 굉장히 몸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호흡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호흡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호흡이 왜 효과가 있느냐? 아까 부정관은 왜 우리에게 힘들게 했느냐? 부정관은 우리로 하여금 몸이 더럽다, 깨끗한데 현실적으로 더럽다고 하니까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했어요. 근데 호흡은 감정, 생각, 갈망, 뭐라고요? 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왼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 첫 번째가 뭐예요? 이거 몸. 두 번째가 감정. 세 번째가 생각. 네 번째가 갈망. 마지막이 씨앗, 종자, 잠재의식이에요. 근데 감정, 생각, 갈망 이 세 가지 마음이 어디로 반영이 돼요? 몸. 첫 번째 여기 참 몸으로. 그러니까 몸이 더럽다, 나는 깨끗하지 못하다 이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몸이 무거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밑에 여기 봐봐요. 이게 제일 위에 겉에 있는 게 몸인데 그 중간에 있는 게 감정, 생각, 갈망 이 세 쌍둥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쌍둥이가 있어. 너 더럽다 그랬는데 어릴 때 엄마한테 너 더러워, 깨끗해, 왜 너를 관리를 못해, 끝없이 자극을 받아온 잠재의식이 있어가지고 이게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손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세 쌍둥이가 부정적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한 방에 치료할 수 있고 한 방에 치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로부터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랫배 호흡으로. 그러면 아랫배 호흡은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갈망도 아니라, 그러면 일시에 감정, 생각, 갈망으로부터 정리가 되버려. 해탈, 불교 용어로는 해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생각, 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어때요? 몸도 가벼워지고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머리가 맑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정, 생각, 갈망으로 가득 마음이 어지럽혀져 있을 때 이것을 한 방에 리셋, 한 방에 0점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호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러면 모든 게 새로 보입니다. 보지 못한 게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게 들리고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싹 트게 돼요. 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되면 막 다운되고 그러잖아요. 그걸 싹 지워버리기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몸을 다시 리뉴얼, 다시 새롭게 갱신시키는 방법은 방금처럼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러면 영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새롭게 다시 세팅이 되면서 창조적인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생산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효과가 있었다. 왜 호흡 명상이냐? 그렇기 때문에 호흡 명상은 2500년 전부터 해왔고, 앞으로 우리 후세들도 2500년 동안 계속 이 호흡 명상을 할 거예요. 왜? 방금처럼 여러분들이 부정관을 해보고 호흡 명상을 해봤더니 내가 몸으로 긍정적 경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호흡 명상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 가야 된다. 이게 불교적 설명이에요. 그러면 심리학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 칠판 보시다시피 우리 교감신경계하고 부교감신경계 있어요. 자율신경계는 위협적 상황이 오면 내가 평가가 안 좋거나 기업 여건이 악화됐다고 판단이 되면 흥분을 해요. 그리고 위기의식을 느껴. 그러면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온몸이 위축이 되고 머리가 아파온단 말이죠. 그리고 온몸에 그 저장된 에너지를 끌어다 써요. 그러니까 피곤해지죠. 호흡은 거칠어지고 막 혈압은 빨라지고, 그리고 손발은 차가워지면서 힘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럴 때 호흡으로 되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돼. 부교감신경계가 할 수 있는 것은 편안하게 해주고 휴식을 해주고 면역체계를 회복해줘요. 휴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자율신경계는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운동을 하니까, 신경계가 작동을 하니까. 근데 자율신경계가 고장이 나면 아주 심각하게 병원에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자율신경계 가운데 교감신경계는 위기 상황이 오면 몸을 데펴서 위기에 대응하도록 해주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주식 문제라든가 가정 문제라든가 회사 문제라든가 온 세계의 지구촌이 하나니까 온갖 곳에서 오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스트레스 상황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피곤하단 말이에요. 근데 휴식을 할 수가 없어. 밤에 늦잠 자고. 그런데 그러면 의도적으로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킨 게 뭐냐고 찾아봤더니 뭐였을 것 같아요? 폐 운동이에요. 횡격막 운동. 실험을 했더니 횡격막 운동이 가슴으로 호흡한 사람들의 횡격막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아랫배 호흡을 해서 횡격막 운동을 했더니 이 횡격막 운동을 하시는 사람들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현저하게 감소되더라.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님이 하는 그 호흡 운동이라는 게 어때요? 과학자들처럼 이 신경계의 이 메커니즘을 설명을 할 수는 없었지만 효과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가슴으로 호흡하기보다는 어디로 해라? 아랫배로 해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횡격막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면역 체계를 회복하고 치매를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하게 휴식을 할 수 있다. 휴식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우리 문화인데, 그래서 휴식을 원하는가요? 스트레스에서 편안함을 원하신가요? 그러면 호흡을 하십시오. 어디서요? 아랫배로. 강의할 때도 하시고.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하시고, 그리고 상사하고 다툴 때도 심호흡을 어떻게 해요? 깊게 하시라. 운동선수들도 띵트를 하기 전에 심호흡을 깊게 해요. 그래서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일상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호흡을 깊게 의도적으로 하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새로운 전략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더 많이 개발해냄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7일만 호흡 명상을 하면 뭐가 된다? 신선이 된다. 예, 여기 봐봐요. 항정에서 7일만 호흡을 하면 옛날 사람이 신선이 된다고 그랬고요. 남전 리카야 이런 데서는 번뇌의 소멸로 이끌고 해탈의 통찰을 얻게 하고 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갖게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수천 년, 2,500년 동안 불교의 역사와 함께 해왔고 앞으로 우리의 많은 사람들도 이 호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왜 호흡이냐?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 호흡과 함께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